자, 갑시다. 사실적 사고, 미세먼지의 실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 앞에도 다른 출판사 거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도록 할게요. 사실적 읽기란 무엇인가? 라고 나와있죠? 그냥 한번 읽어만 볼게요.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적 사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의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명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지? 뭐가 되겠어요? 명시적이니까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만 찾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한다라고 했죠. 사실적 읽기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볼 수 있겠니? 글의 표면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표면적의 표자는 무슨 표자니? 겉표자야.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적이란 글의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실적 읽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단어, 문장, 문단 등의 그런 글의 구성 요소 사이에 의미 관계에 유의하여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뭐에 유의하라고? 글의 의미 관계. 단어보다 큰 게 문장이죠. 문장보다 큰 게 문단이란 말이야. 그 사이에 의미 관계에 유의해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적 사고의 첫 번째는 이런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라는 것. 두 번째는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것. 두 번째가 나오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것. 우리가 여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의고사 봤죠? 모의고사 볼 때도 비문학 지문을 빨리 읽으려면 중심 내용과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되게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엔 중요한 내용만을 골라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비문학 지문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 두 번째,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하는 거. 그리고 선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함으로써 글의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니? 재구성하라 그랬지?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비문학 읽을 때 중심 문장을 딱 밑줄 그어놓잖아, 우리가. 밑줄 다 그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놔서 그런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게 사실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 살짝 한번 가볼게요. 자, 사실적 읽기 방법은 글의 각 단위의 내용 및 관계 파악,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하고 의미 관계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단어, 문장, 문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미세먼지부터 들어가 보자. 이건 사실적 사고니까 여기에 있는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비판하거나 이걸 가지고 종합해서 어떤 감상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 글을 사실적 사고 읽으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읽다 보면 재밌는 것도 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미세먼지가 요즘 가장 심해졌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근데 실은 미세먼지는 1970년, 80년대, 90년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심했대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 자,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쵸? 요즘도 그렇잖아. 요즘 네이버에 뭐가 나와요? 예보 나오지? 미세먼지? 그리고 마스크 뭐 써라. 공고사항도 나오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구분하기도 하죠. 공기 중에 떠돌아내는 조그만 액체 또는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라고 했죠. 미세먼지의 개념입니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이제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말을 쓰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걸 쓴 게 언제냐면 몇 년 이상? 2014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가보자.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보면, 그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었는지 보면 대중매체, 뉴스 매체에서 미세먼지라는 말을 얼만큼 자주 언급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뉴스 보도가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니?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돼? 바로 관련 뉴스 보도의 횟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뭘 보고 있는 거야? 관련 뉴스 보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라고 했어요. 2만 건이 막은 적은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 근데 뒤에 뭐라고 해? 2만 건이 채 안 되는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라고 했으니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어. 왜? 여기 나와 있잖아. 관련 뉴스 보도가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니까 이때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2만 건이 채 안 됐어.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언제를 기점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라고 했지. 그럼 관심이 2014년 기점으로 늘어났지? 관심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같이 늘어났다는 거야? 바로 보도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지.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4년에는 4만 건, 2배가 되죠. 2016년에는 6만 건 이상이 보도가 됐다라는 거야. 자, 항상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뭐 하냐면 읽으면서 앞에 내용 정리하고 읽으면서 앞에 내용 정리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미세먼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됐다? 요즘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지. 언제를 기점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객관적인 지표로 뭘 사용하죠? 뉴스 관련 보도 횟수를 따지는 거야. 그래요.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2013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뭐라고? 보도 횟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되겠죠. 2000년 초반에만 해도 2만 건이 되지 않았는데 2014년에 4만 건, 2016년에는 6만 건으로 보도됐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항 가보자. 자, 두 번째, 실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관심이 높아져서,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우리의 관심이 높아졌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뒤에 보면 알겠지만 미세먼지 농도와 대중의 관심은 관련이 없습니다. 왜? 미세먼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관심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 자,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PM10이 뭔지 나중에 나오겠지? 요거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 보내줄 거야, 파일 자체를. 그래서 필기하다가 안 되는 거는 복습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여기 뭐 필기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다시 파일을 다 보내줄 거니까 같이 읽어보고 머릿속에 내용 구조를 파악해보는 게 되게 좋아. 첫 번째 문단, 관심이 늘었어요. 2014년 기점으로. 두 번째 문단, 관심이 늘었는데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관심이 늘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PM10 농도라고 나와 있는데 PM10이 잘 모르면 어떻게? 뒤에 나와 있겠죠? 설명하겠죠? 자, 읽어보자. 괜찮아. 자,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니?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큰 틀에서라고 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하향 추세다라는 거야. 물론 중간에 올라간 데도 있겠지?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그렇죠? 그러면 대중의 관심하고 미세농도 수치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요. 정부 칭찬 한번 해주고 시작하네요. 그래. 그럼 미세먼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자, 처음 내용이에요. 자, 처음 내용 다시 구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관심이 증가됐다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미세먼지 농도는 큰 축에서는 크게 어떻게 했어요? 감소되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아까 PM-10이 있었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을 뭔지 안 해줬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처음은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나와있죠? 관심은 2014년에 높아졌고요.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는 최근 20년간 그렇지 큰 틀에서 감소하는 추세였다라고 본 거야. 자, 그러면 좀 밑에 가볼게요. 다음 미세먼지를 크게 이제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두 개 나눠졌죠. 자, 이거 두 개로 나눠지니까 얘는 무조건 밑줄이 되겠죠.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심 문장입니다. 그러면 지문에서는 PM-10하고 PM-2.5가 뭔지 설명해 주겠죠? 설명해 줄 거예요. PM-10은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라고 했죠.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대.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이니 그보다 10배 정도 작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매우 작네. 그 다음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라고 했죠. 그러면 PM10 이하는 무슨 먼지? 미세먼지. PM2.5 이하는 무슨 먼지? 초미세먼지. 그럼 어떤 게 더 작은 거야? 초미세먼지가 훨씬 작겠죠? 이렇게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분류했습니다.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얘네들은 최근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도 가끔 밖에 봤는데 와 화창한 날이 있죠. 와 이러다 북한까지 보이겠다. 이런 날이 있어요. 되게 화창한 날이야. 그런 날은 와 미세먼지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부 수치를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초미세먼지는 육안으로 확인 안 돼. 화창한 날에도 초미세먼지가 높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은 예보에도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따로 예보해 주죠. 미세먼지보다 어쨌든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대요. 초미세먼지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 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잠깐 나눠보자면 첫 번째 문단 끝났고 두 번째 문단은 미세먼지를 두 개로 분류하네. 뭐랑 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몇 마이크로미터 이하?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뭐가 더 위험하다?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 그러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10년간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하긴 했지. 하지만 미세먼지 감소폭이 이만큼이라면 초미세먼지 감소폭은 덜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미세먼지 종류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되겠어요.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내용만 보지 말고 큰 틀이 글이 어떻게 짜임으로 가는지 지겹도록 봐야 돼. 그래야지 시험 볼 때도 기억이 잘 나니까. 다음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했지. 여기만 봐도 이 글에 제목을 붙여놓을 수 있을 것 같지. 뭐의 종류? 미세먼지의 종류. PM-10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니까 미세먼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것들도 미세먼지의 종류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눠놨어요. 우선 먼지, 해오의 입자, 꽃가루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틀의 내용은 기억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지야. 이는 봄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아, 황사 지겹지. 황사 오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 황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입자가 있대요. 선생님 이것도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해양입자도 미세먼지에 들어간다는 거.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조그만 물 알갱이가 얘도 뭐에 해당해? 미세먼지에 해당한대요. 그러고 보면 앞에서 미세먼지 개념 들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니? 미세먼지 개념 동그라미 쳤잖아. 앞에 한번 넘겨봐봐.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가 뭐였죠? 그래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고체나 뭐였어? 액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 액체도 미세먼지에 들어간다는 거야. 자, 해용 입자가 있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기로 남는 걸 말하는 게 해용 입자. 세 번째는 뭐 들어가? 꽃가루 들어가죠. 꽃가루.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어떻게 생겨난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바람, 모래바람 또는 해염 입자, 꽃가루 이렇게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종류가 우선 세 개가 나왔잖아. 이 세 개를 묶으면 얘네들은 무슨 미세먼지? 자연 미세먼지야. 그럼 발생 원인이 자연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발생 원인이 자연에 있다면 발생 원인이 뭐도 있겠냐? 인위적인 것도 있겠지. 그것도 뒤에 나오겠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의 범주? 뭐의 분류? 미세먼지의 분류. 미세먼지 첫 번째 뭐? 먼지. 두 번째 해염 입자. 세 번째 꽃가루. 얘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뭐라고 해? 자연 미세먼지. 얘네들은 입자가 커 작어? 미세먼지 중에 그래도 큰 쪽입니다. 초미세먼지에 해당하진 않아 얘네들이. 그러면 이 얘기 여기까지 이르가면 앞에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분류했잖아. 그 중에 인체에 더 해로운 건 뭐라고 했지? 초미세먼지.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얘도 위험하긴 하지만 더 위험한 게 뒤에 남아있다가 되겠죠. 자, 다음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예로는 이거 뭐가 되겠니? 초미세먼지가 되겠지. 초미세먼지 예로는 이라고 써. 얘네들은 이거 쳐놨어요. 검댕이 나오죠. 검댕이랑 황산과 황산암모늄, 그 다음에 해양 유기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보자고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먼저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라고 했죠. 이것만 봐도 얘는 인위적이죠. 버스나 트럭의 배기 나오는 검댕이니까.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라고 했죠. 검댕이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국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라는 거야.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 그게 우리가 환경부에서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했죠. 요즘은 다 차에 특히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저감 장치를 다 법적으로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후 차량은 도심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요. 검댕이의 발생을 줄이는 이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긴 했죠. 자, 첫 번째가 검댕이입니다. 검댕이. 두 번째, 검댕이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암모늄이 있고요. 또 세 번째,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라고 했어. 얘네들은 이제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이겠죠. 자, 초미세먼지들 3개 뭐 있어요? 검댕이, 그다음 뭐 황산과 황산암모늄, 세 번째 뭐 해양 유기물. 이렇게 이게 처음 보면 잘 안 외워지지만 글의 구조 몇 번만 반복해서 보면 금세 외워져요. 자, 여기는 뭐의 종류? 초미세먼지의 종류야. 자, 그럼 다시 이제 지겹도록 반복하죠. 자,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글 맨 처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했어요. 언제를 기점으로? 뭘로 알 수 있죠, 그걸? 방송, 뉴스 관련 보도 횟수를 통해서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종류. 미세먼지의 종류? 아니죠. 그러면 관심이나 일치하죠. 그렇지.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나? 아니죠.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이걸 통해서 관심과 미세먼지 농도 관련이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미세먼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미세먼지 개념이 나오죠. 미세먼지는 그렇죠. 액체나 고체, 알갱이, 작은 알갱이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작은 알갱이죠. 자, 이게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는 다시 종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네요. PM10, 그 다음에 PM2.5 이하로. 그래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미세먼지 종류 3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합니까? 첫 번째 뭐였죠? 먼지. 해용 입자. 찾아봐도 돼. 이거는 외우진 않았는데 찾아봐도 돼. 해용 입자. 세 번째가 꽃가루. 얘는 만들어진 게 인위적이에요? 자연적이야? 자연적 미세먼지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했죠. 자, 그다음 PM 2.5 이상의 초미세먼지 종류도 세 가지 나오네요. 첫 번째 자동차에서 나온 뭐? 검댕이. 두 번째는 황산과 항산암모늄. 세 번째가 해양 유기물. 근데 얘네들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초미세먼지들이었어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자연 미세먼지는 자연 미세먼지 먼지 또 해연 입자. 해양 입자 세 번째 뭐 꽃가루. 얘네들은 자연 미세먼지죠.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간다는 거야.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라고 했죠. 이게 비산먼지야. 이게 바닥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 중으로 샥 올라가. 비산, 날빛자야. 산 흩어질 산자야. 그러니까 날아서 흩어지는 거죠. 이게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야.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황사도 바람에 의해서 바닥에 있던 것들이 날아서 흩어지는 거잖아. 그죠? 비산의 원리죠. 흙이 많은 동아시아, 이게 이제 황사야. 흙이 많은 동아시아, 아주 건조한 땅이 사막이잖아, 보통. 뭐 고비 사막 이쪽 그쪽이죠. 사막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조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무슨 원리? 비산 원리. 비산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 앞에는 미세먼지의 종류, 초미세먼지의 종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에? 미세먼지의 발생 원리. 무슨 원리? 비산의 원리.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물이나 흙에 있던 것들이 날아오르는 원리가 되겠죠. 여기는 비산 원리가 되겠죠. 그 비산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황사.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였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는 꽃가루라든지 해엄 입자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얘네들은 주로 무슨 원리라는 거야? 비산. 꽃가루도 가만히 있다가 바람 불면 꽃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해엄 입자도 물에 있던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날리잖아. 그래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이 비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어떻다는 거야?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럼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뭐가 아니라는 거냐? 비산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미세먼지 분류,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분류했죠. 걔네들의 종류 했죠. 미세먼지의 발생 원리, 비산의 원리였죠. 여기서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리가 나올 겁니다. 내용이 많고 길어도 머릿속에 큰 덩어리가 큼지막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어. 가자! 더운 여름날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겨요. 이렇게. 니는 카메라는 안 보이겠죠? 니네만 보는 거야.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죠.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 밖에 안개가 낀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어 뭐가 일어난 거야? 음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도 같은 원리로 생깁니다. 라고 했죠. 그럼 초미세먼지는 무슨 원리? 음결의 원리가 되는 거야. 음결의 원리. 자, 이제 음결현상인데 얘가 두 개 나오죠. 냉장고에 넣었을 때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 추운 날 아침에 밖에 안개 끼는 거. 이게 이제 음결현상, 음결 원리 얘 두 개가 나와 있죠. 이를 음결현상이라고 봐요. 음결현상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가 생긴다는 거. 자, 갑작스럽게 물어봐야 돼. 미세먼지는 무슨 원리? 비산 원리. 초미세먼지는 음결 원리. 그렇지. 그러면 초미세먼지 비산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황사.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음결 현상이겠죠? 음결 현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는 두 가지죠?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옆에 수증기 끼는 거, 또 추운 날 밖에 못 끼는 거, 안개 끼는 거 이렇게 됩니다.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 재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이잖아. 순수 물이니까 인체에 해롭다 해롭지 않대. 해롭지 않아. 하지만 초미세먼지 재료는 인체에 어떻다는 거겠니? 해롭다는 거겠죠? 자, 그럼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와 유기기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니네가 시험 볼 때 완벽하게 기억하면 되게 좋겠지. 근데 그게 힘들다면 반복해서 자꾸 읽어서 어렴풋하게 떠오르거나 또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순서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순서라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산화황, 두 번째 질소화합물, 세 번째 암모니아, 그리고 네 번째 유기기체 이렇게 네 가지야. 초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자, 그러면 이 물질이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라고 했지. 여기서는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가 나와 있는 거야.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였어요.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우선 뭐부터 가보냐? 이산화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황. 지저분한가? 어쩔 수 없었어. 좀 보기 편하게 해놓으려고 했는데 보기가 별로 안 편해지더라고. 자, 초미세먼지 생성 원리. 여기가 좀 정보량이 많은 뿐이에요. 첫 번째 이산화황.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화력발전소. 뭘 태우는 거겠잖아. 그지? 석탄을 태우겠죠.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 됩니다. 이산화황이 여러 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긴다라는 거. 기체에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 그죠? 다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이니까 이런 검댕이다. 그지? 검댕이죠? 질소화합물은 대기 중에 서로 달라붙어 뭐가 된다?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그쵸? 다시 이산화황은 어디에서 만들어나? 뭐 할 때 만들어진다고?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죠. 이산화황이 두 개 이상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황산이나 황산염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질소화합물이죠. 질소화합물이 뭐가 됩니까?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생각나요. 다음, 세 번째 거.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라고 했죠. 그래도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가끔 보죠. 가축들이 뿜어내는 방귀가 그렇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랍니다. 그쵸. 자, 소나 돼지, 인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세 번째,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도 암모늄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인간이라든지 생명체에서 뿜어내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 암모늄도 있습니다. 암모늄도 있고, 또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 산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보면서 정리하세요. 첫 번째,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뭐? 이산화황. 이산화황은 달라붙어서 뭐가 됩니까? 황산이라든지 황산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 뭐고요? 질소화합물은 뭐가 됩니까? 질산염이 됩니다. 세 번째, 소, 돼지, 사람,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뭐가 됩니까? 암모늄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뭐? 유기기체도 있습니다. 유기기체는 달라붙어서 뭐가 됩니까?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 네 가지죠? 잘 안 보이나? 좀 올려줄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 4개. 거기서 만드는 물질과 생성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좋아.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왔죠? 자, 정리하죠. 긴장하고. 이걸 처음 부분에는 안 떠오르면 봐도 돼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보도자료 횟수를. 언제를 기점으로 많아졌습니까? 2014. 그쵸, 좋아.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일치하지 않는. 그 중심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농도. 큰 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관심이랑 실제 농도는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의 개념은 뭐였죠? 이 액체. 그쵸? 작은 알갱이죠? 액체나 고체로 된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그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미세먼지의
종류, 그죠? PM 10, 그 다음에 PM 2.5, PM 10은 미세먼지, PM 2.5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도 추세가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하긴 했어. 하지만 미세먼지의 감소보다는 좀 더 적어. 인체에 더 해로운 건 뭐?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미세먼지 종류 가자고. 그죠? 미세먼지 종류 뭐 있죠? 먼지. 해엄. 세 번째는 꽃가루. 자,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자연 미세먼지.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 무슨 원리? 비산의 원리. 비자가 날비자. 산 흩어져. 날아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든지 바람에 있다가 날아서 흩어지는 거야, 얘는. 그러면 초미세먼지는 뭐 있었죠? 검댕. 요거랑만 헷갈리죠? 여기랑만 헷갈리죠? 책봐. 넘어가봐. 검댕, 그 다음에 황산이랑 황산, 암모늄, 그 다음에 해양 유기물.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렇게 세 개가 나왔어. 자, 그 다음 뭐가냐? 나도 헷갈린다. 원리 이제 비산 먼지 했고, 비산 원리였고, 그럼 초미세먼지는 무슨 원리? 응결현상. 응결현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응결현상 두 가지 있었죠? 냉장고, 그 다음에 안개.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냉장고랑 안개는 물이니까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는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초미세먼지의 원리가 나옵니다.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은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뭐?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와 유기기체. 이렇게 되겠죠. 자,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화황은 결합해서 황산이나 황산염이 되고요. 소, 돼지, 인간에 나오는 암모니아는 뭐가 된다? 암모니아 아닌데? 아니다. 자동차에서 나온 질소화합물은 뭐가 되고? 질산염이 되고, 소, 돼지, 인간에 나오는 암모니아는 암모늄이 되고요. 또 용매라든지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는 뭐가 된다? 유기탄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숨차죠? 근데 이렇게 자주 반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니네가 좀 공부할 때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될지 알고, 내가 책을 딱 덮어도 머릿속에 책 속의 내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내가 이거에 대한 공부가 좀 됐구나 라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1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라고 말해요. 자, 20보다 그냥 20이라고 할게요. 20보다 높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WHO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몇으로 설정하고 있을까요? 10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못하는 거야. 높다는 거지. 그것도 몇 배 이상? 2배까지 높다는 거지. 우리 요즘 공기 되게 좋지 않냐? 그지? 이것도 높대요. 자, 아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이거잖아. 이걸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한 거니? WHO가 제시한 기준을 갖다 놓은 거죠. 믿을 만한 기관이죠.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럼 뭐가 올라간다고?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신뢰성. 믿을 만하잖아. 우리 동네 자료가 아니에요. 야, 내가 아침마다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20m 이건 안 돼요.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공신력 있는 자료를 썼기 때문에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세계보건기구 10보다 높은 사계절 내내 20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아까도 앞에서도 했지만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죠. 예,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을 최저점을 찍었어요. 2012년을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는 거예요.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그죠?
그런데 2012년을 최저점을 찍으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은 첫 번째 WHO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거. 두 번째 2012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나라 이제 미세먼지 현황이 되겠죠. 아까 2012년이라고 그랬잖아. 2012년인데 2012년 한번 살짝 가볼까? 도표. 이렇게 여기서 여기 2011년 여기 11년인가 봐. 14년 여기서부터 소폭 이만큼 감소하고 있다고 거죠. 근데 이 그림도 좀 그렇죠. 전체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고 여기도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도 이만큼 올랐는데 어쨌든 요걸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왜? 요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기점이 언제예요? 여기가 2002년 여기는 2006년 여기는 2012년 몇 년마다? 6년마다 이렇게 되는 주기가 있죠.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야.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왜 이렇게 자꾸 높아지고 있을까? 지속적으로 정책을 피고 있잖아. 그치? 왜 높아질까? 그걸 새롭게 접근합니다.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그래.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 요거를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발생하는 게 아니야. 미세먼지 농도야. 미세먼지 농도를 모아 기상 조건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기상 조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뭐? 풍속. 두 번째 뭐? 기압. 풍속. 두 번째 기압. 미리 한번 가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 온난화. 세 가지가 됩니다. 자, 다시. 미세먼지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뭐와 관련이 됐냐면 기상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속.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요. 세게 불으면 미세먼지가 머물러 있겠냐? 아니겠죠. 떠나가겠죠. 오케이. 그래요. 첫 번째가 풍속입니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첫 번째 풍속. 오늘 내가 3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3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 2개라도 한번 해봅시다.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 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라고 했죠. 여기 첫 번째 풍속이 빠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풍속이 세지면 미세먼지, 먼지나 대기오염의 물질 농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걸 우리나라의 과거의 견측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야. 우리나라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 변화의 평균을 냈어. 미세먼지 농도 변화 평균을 내고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계산해 봤어.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야. 그리고 뭘 보겠니? 풍속에 적용해 본 거지. 아까 2개 상관관계였잖아. 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풍속 어떻냐야. 그래서 지난 20년간 미세먼지 농도하고 풍속을 본 거야. 그랬더니 20년 동안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라고 보는 거고, 대기오염이 심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뭐보다? 평균이야. 평균. 20년간 미세먼지의 농도 평균을 내. 그치? 같으면 0, 높으면 1, 낮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위에 있으면 농도가 높았다, 대기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계산 결과 2012년에 제일 낮았대. 미세먼지가. 이후 조금씩 증가했다. 아까 했잖아. 2012년 기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 똑같은 연구를 어디에도 적용해봤어? 풍속으로 적용해봤어. 평균 풍속을 정해놨어. 똑같다고 평균 풍속 정해놨어. 이거야. 0보다 높으면 바람이 셌다. 0보다 낮으면 바람이 약했다. 봤어. 풍속 연구 적용해 봤더니 20년간 풍속의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해 보니 2012년에 바람이 어떻게 됐겠니? 가장 세게 불었겠지. 왜? 2012년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적었으니까. 그래서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이후에 풍속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2012년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미세먼지가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바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관측치를 통해서 검증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첫 번째 기상 조건 뭐라고요? 풍속. 풍속이 세면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검증해 봤냐면 최근 20년간 농도 변화를 봤죠. 미세먼지 농도 변화 언제가 가장 심했어요? 가장 적었죠? 2012년에 가장 적었죠. 거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풍속을 계산해 봤더니 풍속이 언제가 가장 셌어? 2012년에 가장 셌고 이후에 조금씩 풍속이 줄어들었지? 그랬더니 그 이후로 미세먼지 농도도 조금 낮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있다고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상조건 첫 번째 풍속이었습니다. 자, 풍속만 있냐? 아니야. 두 번째 기압도 있어요. 기압도 한번 가볼까요? 기압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 두 번째 겁니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 두 번째 기압. 자,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압도 대부분은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고기압이에요. 그럼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난다고요? 높게 나타납니다. 기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거기서 많이 모이는 거죠. 그죠? 공기가 딴 데서 공기가 계속 모이는 거죠. 기압. 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냐? 이런 게. 아닌가? 아니지. 거기에서 저기로 가지. 그래서 국어에서는 어설픈 과학 지식은 활용을 금합니다. 있는 그대로 갑시다. 자,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 자, 2013년 1월입니다. 2013년 1월. 그러면 이거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검증을 했냐 말이야. 앞에서는 20년간 기후변화와 풍속변화를 통해 봤지. 그러면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뭘로 봤냐?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와, 1000이야, 1000. 아까 우리나라가 1년 몇이라고? 20. 세계보건기구는 몇? 10. 얘는 뭐? 1000. 중국은 뭘 해도 커요. 뭘 해도 단위가 큽니다.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만 되어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나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1000이면 말도 안 되는 수치란 말이야. 근데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뭐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야?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베이징이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압과 뭐에?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기압 상황을 통해서 얘를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미세먼지가 언제 제일 심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또 가을이요? 가을은 청명하잖아, 보통. 겨울. 그래서 겨울에 이런 말이 있잖아. 원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리고 겨울은 삼한 고조선이네요. 삼한 3일은 춥고 4일은 삼한사온이죠.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이게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이에요. 삼한사온. 근데 신조어가 있죠. 삼한삼이.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삼한삼이 이런 말이 있죠.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많아요. 자,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대요.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야. 이게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중국 거 보여줬지만 또 우리나라 것도 보여준 거야. 고기압의 영향이야. 그럼 따뜻한 고기압이죠. 그럼 북쪽에 있는 공기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고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자, 반면 저기압이면 어떠냐? 저기압이면 그러면 고기압의 영향일 때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 우리나라? 따뜻하지? 그럼 저기압의 영향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요거만 상대적으로 공기 흐름이 빠르죠? 그리고 공기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겠지? 그럼 저기압이면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지?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날은 추워요. 삼한. 사일은 따뜻하다고 그랬죠? 고기압이 자리 잡고 미세먼지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기압과 미세먼지.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는 높다. 자, 이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다면 2013년에 베이징에 1000까지 올라갔죠. 미세먼지 농도가 1000. 그때 동아시아권 전부 다 무슨 기압에? 고기압의 영향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 북쪽에 있는 공기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면서 거기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거야. 반면 저기압일 때는 공기 흐름이 빠르죠. 그리고 강수 현상 같이 일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나와야지. 뭐가 나오겠니?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게 나오겠죠. 여기 두 가지요. 앞에서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무섭다. 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문단하고 요 다음 문단이 끝이죠. 그렇죠? 그럼 요 끝까지 가고 정리 한번 합시다. 세 번째,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 세 번째, 지구 온난화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에 땀을 흘리는 것처럼이라고 했죠. 처럼이라고 나왔죠. 뭐만 것처럼 나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라고 했죠. 뭐뭐처럼. 무슨 법? 뭐뭐처럼 이제 비유인데요. 이거 유추라고 해요. 과정과 과정이. 봐. 날씨가 더워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나무가 땀을 흘리고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와 사람을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이면서 과정 대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유추의 내용 전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유추 비유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봐. 기온이 올라가죠? 나무가 덥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내뿜는다고? 유기기체를 내뿜습니다. 유기기체는 나중에 뭐가 되지? 유기탄소가 되죠? 그래요.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유기기체가 재료를 쓰여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는 풍속이죠. 풍속이 올라가면 미세먼지는 떨어지죠. 이건 최근 20년간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풍속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압이에요.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죠. 이거에는 2013년 중국 베이징에 미세먼지가 1000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동아시아 전역이 고기압권이었다는 거. 또 우리나라도 겨울철 고기압을 받으면 북쪽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지 않고 정체돼서 미세먼지가 쌓이는 거고, 저기압일 때는 공기 속도가 빠르고 또 기상 상황과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는 뭐였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사람도 더우면 땀 흘리듯이 나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다고? 유기기체를 뿜어내죠. 유기기체가 뭐가 되죠? 유기탄소가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미세먼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도 나옵니다. 반대는 뭐냐? 미세먼지가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기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쳤잖아. 이제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야. 1991년 이제 사례가 나오죠. 필리핀의 피나투포산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 있대요. 화산 폭발은 엄청난 양의 먼지가 쏟아져 나왔겠죠.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었대요. 5년 동안 성층권에 먼지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자, 미세먼지가 있었죠.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됐어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죠. 실제로 관측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에 대기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돼서 대기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지. 원래 온도로 회복되는데 5년이나 걸렸다라고 했지. 그거 봐요. 미세먼지가 대기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렸어? 대기 온도를 떨어뜨렸죠. 그걸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잖아. 그래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쓸까요?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투나산 화산 예로 들었죠? 폭발! 미세먼지가 언제 올라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렀어? 5년이나 머물렀어. 그래서 지구의 복산에 대부분 반사돼. 대기 온도가 떨어졌죠. 이게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고 한다라는 거죠. 아, 이걸 통해서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미세먼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앞에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 여기는 미세먼지가 반대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여기는 이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뭐 써야 돼요? 이렇게. 바로 보내줄게요. 자, 과학자들은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나사 얘네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사 쏘아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대기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얘네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럼 인공위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한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상관관계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마지막은 세계 과학자들의 노력이겠죠? 세계 과학자들의 노력. 어떤 노력?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시각각 조사하고 있죠. 미국은 얘는 이미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대기 정보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 숨차다. 숨차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숨차지. 니네가 왜 숨차? 나만 숨차지. 자, 뒤에 넘어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한번 정리해보자고. 이렇게. 이거 보고 정리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야, 우리가 많이 했네. 자, 처음 문단에서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드러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죠. 뭘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었다고요?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를 통해서 얘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얘를 알 수 있었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최근 20년간 어떻게 감소하는 추세였죠. 그걸 통해서 관심과 농도 변화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미세먼지의 분류. 미세먼지는 뭘 미세먼지라고 한다고 했죠? 개념이죠. 미세먼지 개념. 뭘? 액체와 고체, 알갱이죠. 미세먼지 종류에는 그건 여기 나와. 미세먼지 분류가 PM10과 PM2.5. PM10의 종류는? 먼지, 해영 입자, 꽃가루. 이게 되겠죠? 초미세먼지 종류는? 검댕. 황산과 황산 화합물. 화합물. 아니야. 너 지금 헷갈리고 있어, 뒤에 거랑. 아니야. 다시 봐. 초미세먼지 종류. 검댕. 항산과 항산 암모늄. 맞잖아. 항산 암모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양 유기물. 이렇게. 아, 진짜.
자,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나오죠? 미세먼지 대표적인 게 뭐 있었죠? 비산 원리. 비산 원리였죠. 뭐 있었어? 비산 원리. 대표적인 게 비산 원리. 황사 원리. 초미세먼지는 은결현상.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 있었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에도 이제 실질적인 종류 나오죠.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 거?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황산형? 황산. 이산화황이 나오죠. 이산화황이 나와서 뭐가 됩니까? 황산과 황산염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다려봐. 선생님은 생각해야 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자꾸 나는 소, 돼지, 인간, 암모니아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질소. 어디서 나옵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죠. 질소. 그럼 뭐가 되고요? 질산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 돼지, 사람, 암모니아가 암모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유기기체가 용매라든지 나무에서 받는 유기기체가 뭐가 되고 유기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거죠. 아, 힘들다. 다음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과 생성 방식.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한 거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은 어때요? 20이죠. 나빠 좋아? 나빠. 어디 기준? 누구의 기준으로? WH 기준. 공신력 있는 애네? 뭐가 올라가죠? 신뢰성이 올라가죠. 풍속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현상이 여기 쭉 나오죠. 풍속이 세면 미세먼지 농도는 낮다. 이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변화하고 풍속의 변화. 2013년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요걸 통해서는 뭘 할 수 있죠? 기압. 예, 1000. 그때 동아시아가 고기압권이었죠?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했죠. 자,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 나왔죠? 우리나라 겨울철 고기압 내려와 안 내려와. 공기가 안 내려와. 정체 미세먼지 농도 올라가죠. 저기압 공기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비도 오고 막 기상 상태가 변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쌓일 틈이 없다라고 했죠. 이제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 그다음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가 나오죠.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기체를 뿜어내죠. 그게 결합해서 뭐가 되고 유기탄소가 에어로졸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화산 나옵니다. 그 화산에서 폭발 성층권까지 먼지가 5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대기 온도가 어떻게 내려갔고요.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죠. 이걸 통해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 전망 나오죠. 과학자들이 뭘 쏘아보기 시작하죠? 인공위성. 미국에서 어디가? 나사. 뭘 합니까? 화학물질 무슨 미세먼지, 기압, 온도 이런 거 다 설정하죠. 우리나라도 적극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이런 기상 상태와 먼지의 상태를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미세먼지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정리했던 거예요, 지금. 아까 나와 있죠? 이산화황, 황산이랑 황산염, 질소화합물, 질산염, 암모니와 암모늄, 유기기체, 유기탄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글의 구조를 쭉 아는 거야. 그렇죠? 다음. 상관관계. 풍속이 높으면 미세먼지는 낮다.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가 높다.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걸 통해서 각각 설명해줬죠? 근거가.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와 풍속 변화. 기압은 베이징과 우리나라 겨울철. 지구온난화. 이거는 이제 나무, 유기기체, 유기탄소 이렇게 되는 거야. 글의 구조, 비문학에서는 글의 구조가 다야. 요거 어쨌든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했던 거. 그래서 니네가 글을 볼 때 단순하게 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자꾸 이제 중심 문장 있지?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정리해야 돼. 그러면 훨씬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이거 논지 전개 방식인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뿐만 아니라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틀리더라고요. 여기서 틀리니까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구분 나눴죠. 미세먼지를 뭐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눴죠.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나눴죠. 어쨌든 나누는 건 다 구분입니다. 자, 비교되죠. 유사한 것과 차이점 얘기했죠. 더운 날 냉장고 넣었다 꺼낸 음접행 물방울 현상.
거울처럼 밖에 안개가 끼는 현상,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현상, 이거 다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지, 비교.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대조. 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인체에 해롭느냐, 해롭지 않느냐의 비교, 대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높은 미세먼지 수치가 관측된 베이징 기상상황의 심각성 있죠? 몇 가지 올라가니? 1000까지 올라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지. 우리나라는 몇만 대도, 100만 대도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외부 활동을 줄다라고 말하지. 그 다음, 여름철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과 나무 이거 비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비교라고도 해도 되지만 아까 선생님 뭐라고 됐죠? 유추, 비유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비교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비교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 열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종류별로 나열했죠? 미세먼지 종류 뭐 있었어 아까?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초미세먼지, 검댕, 황산 암모늄, 해양 유기물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서도 생성 원리에서 나오죠. 그러면 열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측정할 수 있는 대기 정보, 온도, 기압, 뭐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을 열거했죠. 이게 열거입니다. 그 다음 인간은 원인과 결과야. 우리 겨울철 기압의 영향이 나오죠. 고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 대기 흐름을 원인과 결과죠.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또 티타노 화산 폭발해서 대기 온도의 변화 나오죠. 폭발해서 먼지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인과. 그렇죠? 예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친 사례. 바로 필리핀의 피타투보산에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었죠. 이거 예시 이렇게 되죠.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보기만 보면 되죠. 딱 이렇게 보면 알겠잖아. 근데 막상 밑줄 치고 이거에 밑줄 치고 여기에 쓴 내용 전개 방법 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여기는 아니었죠? 여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했습니다.